안녕하세요. 저희 샌프란시스코 한인박물관에서는 지역 한인 이민사와 관련해서 오래전에 이민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던 많은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이민사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을 위해 좋은 역사적 자료를 남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하신 분은 이민 역사는 길지 않으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항일 운동과 영화, 문화사에 있어서 중요한 족적을 남기셨던 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윤봉춘 감독님의 차녀 윤태심 여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샌프란시스코 한인박물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파평 윤씨의 봉자, 춘자를 가지신 우리 아버님의 둘째 딸인데 우리는 딸 넷에 아들 둘이었었습니다. 여기 사진과 같이 엄마, 아버지 그리고 여기 두 아들과 네 딸입니다. 네, 부친께서는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아버님은 1902년에 함경도 회령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1973년에 용인에서 타계하셨는데 그 평생을 독립운동과 영화인으로서 사신 분이십니다. 네, 윤 여사님이 지금 78세시라고 들었는데 그럼 한 34살 그때쯤이셨네요. 네, 그런가 보죠. 네, 부모님은 어떠신 분들이었는지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첫째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종교인으로서도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또 우리 아버님은 독립운동가로서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영화인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이 영화에 살고 영화에 죽는다고 하실 만큼 영화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주변의 이웃들한테도 정말 모범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네, 어머님과 아버님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스토리가 있으시다 그랬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외할아버님이 와세다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다른 분들 이승만 박사나 뭐 다른 분들은 미국으로 만주로 독립운동을 떠날 때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들어가시겠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신 고종 또 순종 이분들을 모시는 친위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그러고 사셨기 때문에 이런 장호 치마 같은 거 이렇게 둘러쓰고 다 인력거 타고 그리고 진명여고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거기 진명을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국어 선생으로 중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연극을 가르치셨대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연극을 가르치시면서 자기가 잘 가르쳤는지를 자기가 생각해서 그 선생님을 초빙하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신데 그러니까 영화계에 계신 분을 초빙해서 이제 보여드릴 때 그 집이 엄청 추웠대요. 바닥이 추우니까 아버지가 쓰시고 계시던 그 소련 모자 같은 털 모자를 꺼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엄마가 덥석 앉았다고 그러고 엄마 말씀은 아니라고 거절했다고 그러고 그러시면서 둘이서 애정이 싹 튼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영화계에 계셨으니까 그때 당시 너무 가난했고 엄마는 너무 부자고 그래서 엄마를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외할아버지가 시집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불려갔는데 뭐 하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 활동 사진이라는 걸 합니다. 종합 예술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종합 예술? 하고 못 알아듣을까봐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시려고 종합 예술 활동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종합 예술. 그래, 활동 사진 나도 많이 봤네. 그런데 우리 딸을 사랑한다고 그럼 언제 데려갈래나? 그러니까 1년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1년 후에도 못 데려가니까 할아버지가 어느 집을 중매를 해서 이제 사진으로 중매해서 엄마를 시집 보내려고 한 전날 엄마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그냥 보선발로 그날 저녁에 그 결혼식 전날 밤 도망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만나서 중국집에서 물을 떠놓고 이것이 우리의 혼례예요. 그리고 그 물잔을 마시고 그날 첫날밤을 지냈대요. 그리고 집에도 못 들어간 거죠. 근데 외할아버지는 큰일 났으니까 셋째 딸을 부랴부랴 보냈다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때 결혼 사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결혼 사진은 이게 결혼 날 찍은 게 아니고 아버님 환갑 때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환갑 겸 또 은혼식 겸 결혼식을 이렇게 쪽돌이 쓰고 사모관돼 있고 그리고 영화인들 많이 모인 가운데서 정말 추앙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였네요. 네. 혹시 부친 윤봉춘 감독님이 3.1운동과 대한독립군 활동을 하신 이야기를 잘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혹시 기억나시는 일, 또 그때 들으셨던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그 함경도 회령에서 태어나서 7살 때부터 두만강을 걸어 다니셨대요. 두만강을 이렇게 얕은 데가 있대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건너가면 두만강을 건너가면 아저씨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도시락을 허리에다 채주면 그렇게 두만강을 건너가서 그 아저씨하고 점심을 먹고 오는 게 즐거워서 갔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것이 군자금을 보내는 자금책을 활동을 한 것이더래요. 근데 그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동학군으로 계셨으면서 그 마지막 때 전봉준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피살당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일본 군들이 동학군이었으면 다 잡아다 죽일 때니까 친할아버지는 피신해서 다니시다가 할머니를 정주에서 만났대요. 평양도 정주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피난 다니다가 그 회령까지 가서 만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령에서 낳기 때문에 아버지는 회령에서 살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동학군 한 거를 소문도 못 내고 거기서 살면서 교회를 짓고 어떤 불란서 선교사인지 영국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 교회 사람들한테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아버지한테 연설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누가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군자금을 거기서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아들을 시켜서 그걸 이제 만주 쪽으로 보내는 걸 두만강 건너서 보내는 거를 크도록 계속 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동학군이면서 독립운동으로 전환하는 게 됐고 아버지는 그분들의 그 사상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자기도 모르게 시작한 것이 14살서부터 나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서부터 굉장히 그 사상이 투철해졌대요. 그러면서 나운기 씨를 만나서 같이 학교 다니다가
자기네들이 도판부에서 출간하는 그것을 어디 전달책으로 그렇게 하다가 걸려서 나홍유 씨는 만주로 가셨고 도망가셨고 소련으로 도망가셨고 아버지는 청진 형무소에 처음 옥고를 치르게 되신 거죠. 그래서 나와도 일본 군들은 한번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쭉 그 감시를 하면서 밖에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누가 일본에서 누가 온다든지 어떤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미리 잡아다 감옥에 넣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고모들이 울분을 한 거죠. 아니 우리 오빠를 일도 안 했는데도 맨날 잡아가니까 고모들도 이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도 태극기 만들고 뭐 이제 도판부의 일을 돕다가 고모들도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고모들은 또 막내 고모는 유치원 선생이었는데 유치원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일본에서 누가 온다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일본 길을 막 흔드는데 고모가 아이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은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이걸 흔들면 너네도 흔들고 내가 팔짱 끼고 있으면 너네도 팔짱 끼고 있어라.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시켜놓고 막상 그 일본에서 누가 와서 지나갔는데 사람들을 막 흔드는데 애들하고 선생이 팔짱을 끼고 있었대요. 그걸 나중에 일본에서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보니까 얘네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모가 잡힌 거예요. 고문을 당한 끝에. 그래서 서울 형무소에 와서 재판을 받고 우리 큰 고모도 서울 형무소에서 재판을 받아서 우리가 해방되고 얼마 안 있다 독립유공자로다가 고모들은 다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청진 형무소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기록이 이북에만 있고 이남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공자가 못 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증인으로 같이 싸웠다고 해야 되는데 나홍규 씨가 죽고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없어. 돌아가신 한참 후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나라에서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보다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독립사상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 독립유공자가 되신 거예요. 네, 아버님이 아버님 윤봉춘 감독님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또 할아버님의 영향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네네. 아버님이 또 그렇게 하심으로 또 형제분, 그 자매분들도 같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청진 형무소를 그렇게 들락달락 가르치면서 고문을 받으시면서 그런 후유증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별명이 6시 5분이에요.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손가락이 다 이렇게 삐뚤어졌고 갈비뼈가 나가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떼었고 그래서 영화인들은 아버지 보고 6시 5분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러셨대요. 네, 참 힘든 그런 과정들을 잘 하시면서 보셨던 것 같은데 부친께서 이런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영화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 옥살이 중에 어떤 분을 만나셨대요. 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선생님이 젊은이들은 총칼 들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는 것도 더 독립운동하는 거다. 너희들은 공부를 하면서 사상으로 독립운동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그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두 가지 그 혁명 방법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은 그 젊은 사람들은 공부 먼저 해라. 그래야 나중을 또 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에 박혔는데 한번 나홍규 씨가 영화를 가지고 회령에 이제 돌면서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영화를 해보니까 영화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한다. 그러면서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맞아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나도 그 영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영화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돼서 나홍규 씨하고 서울을 왔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숨을 곳이 딱 좋더래요. 일본군을 피해서 숨는 데가 딱 영화판이 좋다. 그래서 그 영화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화를 하려니까 나홍규 씨가 감독도 하고 영화도 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들쥐라는 데다 주인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아니 이건 어저께 왔다는 사람이 주인공을 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 나도 모르는데 어쨌든 하라고 그러니까 해보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들쥐라는 작품을 했대요. 근데 그게 성격 배우고 아버지가 좀 서구적으로 생겨서 그 배역이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연기를 하시면서 나홍규 씨하고 오면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시나리오 안에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을 사상을 이렇게 불어넣을 수 있나 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시나리오를 고쳐서 나갔는데 두 번째 아리랑을 할 때도 나홍규 씨하고 밤을 새다시피 했대요. 이게 검열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민족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둘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아리랑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아리랑을 만들어 나서 이제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리랑 부를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난대요. 일어나가지고 같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다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쏟은 그 열정 또 그 자기가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그 기분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평생을 그런 영화를 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유관순을 만들 때도 우리가 독립된 후에 이렇게 신문에 요만하게 났더래요. 이화여전 다니는 여학생이 옥에서 죽었다. 이렇게 조그맣게 난 거를 엄마가 보고 여보 이거 사람들한테 알리면 좋겠어. 이런 우리의 사상을 알리면 좋겠어. 그래서 유관순을 만드시는데 전안에 가서 답사 다 하고 또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 그 주소 다 봐가지고 그 친구들 다 만나보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뭐 하던 일이라든가 살던 곳 다 다니면서 검사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데 옥중에서의 일은 모르시잖아요. 왜? 옥에서 살다 옥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모들이 겪은 그거를 시나리오에 좀 첨가하고 또 아버지가 겪은 그거를 또 유관순에 좀 넣고 그래가지고 첫 무성영화 때 그걸 영화를 찍는데 배우가 뭐 없잖아요. 또 돈도 적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엄마 식구들은 다 나가는 거죠. 근데 써먹을 만한 식구들 다 나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십몇 년 또 후에 영화를 유관순을 3번 했어요. 그건 한 10년 지나면 사람들이 사상이 흐려지더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편안해지니까 이제 민족 혼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애간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도금봉 씨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도금봉 씨를 해서 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어명란씨인가 해가지고 또 세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모르면 우리의 민족을 모르면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상하셔서 무섭게 생겼는데 굉장히 자상하셔요. 그래서 늘 앉혀놓고 우리한테 뭐 무슨 얘기든지 잘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들은 얘기도 굉장히 많죠. 자기가 고생한 얘기.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할 때 죽을까봐, 얼어 죽을까봐, 배고파 죽을까봐 밤에는 막 뛴대요. 뛰고 밤새 뛴대. 그래서 우리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죽 먹고 하나 둘, 죽 먹고 하나 둘 이런데 죽 먹고 뛸 기운도 없는데 뛰어야 산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버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들쥐를 통해서 영화 배우로 데뷔도 하시고 또 도정놈이라는 걸로 또 네. 영화 감독 생활도 하셨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그 친일 단체인 조선 영화인 협회에 네. 그때 가입 제의를 받으셨는데 그때 그걸 거절하셔가지고 잠시 영화도 중단하셨다고 네. 네, 그런 기록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 예, 그게 있으실까요? 우리 아버지는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에다 혼을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영화는 반자이 뭐야 그 일본 찬양하는 그런 영화만 찍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는 죽어도 그건 못한다 이거죠. 영화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넣고 싶어하는 그것을 넣을 수 없으면 내가 영화를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나를 낳기 전인가 나 낳고 나선지 하여튼 다 데리고 애들 데리고 의정부에는 산 골짜기로 들어가셨어요. 운둔 생활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사는데 거기는 순사들이 잘 안 오니까 학당을 차려가지고 낮에는 애들 한글도 가르치고 숫자 가르치고 엄마는 이제 그 여자들한테 뭐 살림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사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또 국어서 인생이니까 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애들도 가르치고 애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쳤대요. 몰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밭일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밭일 하시는 도중에 엄마가 막 뛰어와서 여보 우리가 해방됐어 하는 소리에 아버지가 밭일 하다가 벌써 주저앉으셨대요 밭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부처님이 해방 후의 작품들을 보면 두드러지게 그 일제 강점기 동안 활동하셨던 독립투사들과의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런 애국심에서 많이 만드셨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고 또 아버님께로부터 들으신 그런 영화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주로 영화 하실 때는 우리가 어렸어요. 독립영화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아리랑, 유관순, 또 무슨 사랑을 찾아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민족 혼을 집어넣는 거. 근데 어렸을 때 본 거라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 사상적인 거는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한테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건 나가서 생활할 때도 너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아니고 나는 부모를 얘기하고 나는 나라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그 얘기해요. 너만 비춰지는 게 아니고 너 뒤에 부모가 있고 너 뒤에 민족이 있다. 그러니까 네 얼굴이 아니다. 여기야 한국 사람 이렇게 써 있다. 내가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해라.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네. 그럼 많은 작품들을 남겨주셨는데 1963년에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회장님을 하시고 또 거기서 또 상도 받으신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네. 갖고 계신 사진이나
또 알려주실 거 내용들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 영화사에서 지금 문화예술상 이 예술 문화인으로서 회장을 한 20년 15년 만에 15년을 더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더 커져가지고 예총이라는 데가 됐어요. 예술인들을 다 총괄하는 예총이 되면서 회장을 거의 20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예술인이라 그러면 영화인보다 더 지식이 많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음악계, 문학계 이런 데가 엄청 그 사람들 수준이 높은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는 아마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도 굉장히 곧게 사신 거 그것을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었는지 몰라요, 영화계에. 그런데 아버지는 가서 말씀을 하셔요.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영화인들 중에서 말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전부 다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정부에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시면 아버지가 대변을 할 정도로 가서 뭐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예술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선생님 네 참작하죠 이랬대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은 다 쳤어요.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바른 소리 하면. 그런데 아버지를 못 치더라고요. 그거에 내가 생각해도 너 곧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버지는 정말 예술인으로서 영화인으로서 험이 없게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장로님으로 추대하시는데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싫대요. 나는 하는 게 없어서 난 장로 못 한다. 내가 뭐 누구만큼 내가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 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시려고 그러냐고 장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에 교회도 들어가 보면 무대와 똑같다. 무대 앞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무대 뒤 가보라. 더럽지 않냐? 지저분하지 않냐? 교회도 그럴 것 같아서 자기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싫대요. 밖에서만. 응? 그냥 교회 사람들하고 좋은 걸로 그리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고 싶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종교인으로서도 참 아버지 잘 사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고든 성품과 또 애국심으로 그렇게 사신 것 같은데 부친 사후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 1993년 8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고 나홍규 씨와 함께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으셨어요. 네. 그때 가족으로서의 감회는 어떠하셨는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받을 걸 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래도 후손들한테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물론 뭘 받는 것보다 우리는 그 사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했고 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어요. 예술인 장한 어머니상. 그러니까 아버지 뒷바라지도 잘했지만 자식들도 예술인으로 키운 게 오빠가 영화 감독 시나리오도 썼고 영화 감독에서 사르리라따 해서 소련에서 상도 받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들도 잘 키웠고 또 셋째 딸이 연극 배우, 영화 배우로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배우의 생활을 굉장히 정말 배우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지저분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잘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장한 어머니 상을 타고 또 우리 고모는 자기가
오빠를 보고 자기도 좋아했지만 독립운동한 그 수기를 써서 또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그런 걸 받아서 좋고,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본 작가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당신 내냐 그러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옛날에 그 교회에서 군자금을 모든 것을 일본 기자가 자기 일기에 써놨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아버지 일기를 보는데 중간에 그런 게 써있더래요. 자기가 어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군자금을 해서 만주로 보내는 거를 자기가 봤다. 근데 일본에 보고를 안 한 거죠, 이 기자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 사실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물어서 회령에 이런 사람, 이런 교회 그러면서 찾아가지고 낭주에 갖고 왔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실 때 우리는 자축 파티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이 우리한테 우리가 삐뚤어질 수 없는 붙잡아주는 그런 계기죠. 네. 어머니의 역할이 많이 크셨던 것 같은데 그때 상 받으실 때 사진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상, 어머니 상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장한 어머니 상. 네. 그래서 이게 예술인이 주는 장한 어머니 상이에요. 예술가 안에서 잘 키웠다 해서.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이 고모님이 자기 수기를 써서 자기의 수기에 독립운동한 오빠와 자기네들이 독립운동한 것과 또 자기가 독립운동한 걸 수기를 써가지고 여기 상 받은 거. 근데 이 고모만이 아니고 큰 고모가 계셨는데 큰 고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대전 국립묘지에 가면 아버지 계시고 고모들이 저쪽 위에 계시고 다 그 안에 계셔요. 네, 인 여사님이 좀 전에 그 형제분들 이야기하시는 중에 윤서정 씨 말씀해 주셨어요. 네. 분이신데 우리나라의 정말 국민 배우 네. 같으신 분이셨는데 혹시 또 윤서정 씨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우리 동생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춤을 잘 췄어요. 춤을 잘 춰서 그냥 어떤 심부름을 보내도 이렇게 들고 춤을 추다 다 깨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5살부터 걔를 이제 무용 이것저것 다 가르쳐가지고 학교에다 컵을 많이 타다 놨는데 아버지는 얘를 무용을 더 가르쳐서 국보 같이 하겠다. 그리고 엄마는 무용수는 안 된다. 앞으로 텔레비가 많이 나오니까 탤런트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탤런트 쪽으로 가라. 그래서 탤런트 시험을 보고 무용 시험을 봤는데 탤런트 2개가 다 됐는데 엄마가 굳이 우겨가지고 탤런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연극하며 탤런트 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어릴 때는 중학교 때 영화에도 가끔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좀 끼가 많죠. 그래서 지가 평생을 연극 배우, 영화 배우로 자기는 살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또 시집을 오연경 씨라고 아주 고지식한 사람하고한테 시집을 잘 가서 그 둘이서 아주 잘 살았어요. 네, 그럼 윤 여사님께서 미국으로 언제 이민 오시게 됐고 또 오셔서 또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활동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미국에 온 거는 사실 우리 언니가 먼저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독립운동할 때 들은 얘기가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독립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를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시니까 한번 자기가 미국을 가보면 좋겠다. 그거를 가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싱가포르 영화제에 가시는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신 거지. 내가 우리 중학교 때인가 여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다녀오시고는 그 다음서부터
내가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서 독립자금을 다 모아서 보낸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늘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도 그땐 갈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 언니가 나는 한국이 좁아 맨날 그래요. 한국이 좁아.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만 해요. 그렇게 영어를 하면은 그냥 사족을 못 쓰고 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영어 문법 이런 게 아니고 통역, 타자, 동시통역, 속기 뭐 별거 다 해서 아주 통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다고 근데 갈 길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동양학을 연구하는 군인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 군인인데 그 사람이 동양학을 하니까 좀 누가 라이드를 해주면서 동양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걸 듣고 누가 소개해서 라이드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소개해서 이제 언니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네가 무슨 동양학을 하냐? 그랬더니 나는 동양학에 대해서 지금 자기 과제가 자기가 연구하는 게 동양학이다.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는 뭐 했냐? 난 국문학이다. 그러니까 뭐 톨스토이 작을 뭘 아냐? 뭐 어쩌냐? 그러면서 되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다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미개한 나라로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미개한 나라에 이런 여자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 형부가 되게 반해가지고 그냥 한 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언니가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 가서 결혼한다고. 그때도 한국에서 그렇게 국제 결혼하면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를 통해서 이민을 오시게 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서 결혼식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나는 이제 미국 구경하겠다 그러는데 그 전에 오시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은 이제 뭐 이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좀 넓은 데 가서 교육도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애들을 셋을 다 보냈어요, 일로. 그래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애들이 공부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결혼하고 또 애가 낳다 보니까 나는 애 봐주러 하고 애 봐주다 보니까 여기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지금 노인 아파트에서 내가 사는데 그 노인 아파트에 한국 사람이 180가구에서 150가구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한국말을 하면서도 잊어버려. 어떤 여자는 나 한국 사람 아니래. 그래서 너는 쪽발이냐? 내가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니 거기서 네. 내가 뭐 하는 일이 미안해요. 거기서 하는 일이 추석 때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제 잔치를 해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먹고 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윷놀이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자. 나 한복 입고 와라. 그래가지고 추석마다 한 게 한 7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한국 잔치가 있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추석을 피해서 우리는 그러면 서울에 하자 이렇게 넘어갔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키우시면서도 또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 독립운동 이런 하셨던 그런 일들을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그럼요.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런 게 우리의 맥이니까 네. 그걸 얘기해야 되고 나는 아들 하나에 딸을 둘이에요. 네. 내 딸 둘이 다 여기 있어요. 아들은 한국 가서 살고 딸 둘이 살 때 너네들이 나가서 뭘 하든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게 첫째. 그러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또 크리스찬이라는 거 잊지 마라. 그러면 다 됐죠. 뭐 더 이상 뭐 가르칠 거 없어요.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독립 항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이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저희 샌프란시스코 한인 박물관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번에 여기 박물관 생기자마자 우리 남동생하고 우리 아들하고 다 가서 봤어요. 아, 정말 우리가 이런 게 벌써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생겼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전하고, 자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죠.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고,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살아오시면서 들으셨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의 아픔과 나라의 잃은 서름을 영화를 통해서 대변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영화 문화사에 큰 역할을 해주셨던 윤봉중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귀한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